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찍상투자입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좀 다녀와야 돼서,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원에 가야 돼서 오전 방송을 못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또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최대 주주님한테 엄청 깨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전에 병원을 다녀오느라 영상을 못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요. 네, 확실히 제가 병원에 갔다 온 느끼는 게 종합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산병원에 갔다 왔어요. 야,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항상 의사들을 만날 때 특히 큰 병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뭐 나름 크다는 메이저 병원에 갔다 오면 느끼는 생각이 진짜 멋있어요. 의사분들 너무 멋있어. 나는 왜 학교 다닐 때 의사가 될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환자들을 막 병을 고쳐주잖아요.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 의술에 놀라고 박애정신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인간을 존엄하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진짜 보는데 눈이 반짝반짝, 제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막 의사들을 동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또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비록 의사는 못됐어도 그래, 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소위라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소의, 그러니까 작은 의사. 소의는 병을 고치고, 중의, 그러니까 중간, 소중할 때, 소중대할 때 중, 그다음에 의사할 때 의, 중의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 그러니까 큰 대, 의료할 때 의, 대의는 세상을 고친다. 그래, 이런 말도 있는데 나는 소위 중의는 못했어도 대의가 한번 되보자.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 한번 대의라는 큰 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멋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병원을 가면서 어저께 그랬잖아요. 오늘 당장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더 쉬었다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전에 오르더라고요. 한 5% 정도 올랐을 때 제가 이제 좀 운전을 하면서 시세를 확인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 이게 오늘 떨어졌다면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방송에 들어와서 좀 이거 괜찮아요, 이거 내일 오르면 돼요, 오늘 정도는 하루 쉬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올라줬죠. 그러면서 전 또 한번 생각을 했죠. 이상한데? 그죠? 여러분도 의심하고 있죠. 항상 꼭 올라줘야 된다라고 한 다음날 꼭 올랐잖아요. 그죠? 요날도 그랬었고, 요날도 공시까지 내주면서 또 이날도 올라줬고 꼭 가야 되는 날. 그리고 오늘도 해필이면 이상하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분명 누가 듣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분명 올려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해필이면 딱 제가 말하는 그날 딱 그 다음날 올려주니까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시죠. 그분이 제가 어저께 계속 영상에서도 그러고 댓글에서도 그러고 여러분들을 토닥거리고 다독이고 얼레이면서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야죠, 분명 반격이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오늘 좀 올려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한 3시쯤에 왔나? 2시 50분쯤에 왔나? 밥도 못 먹고 어쨌든 빨리 와서 좀 보려고 딱 봤더니 제가 진짜 오늘은 정말 진심인데요. 제 영상이 찍기 싫더라고요. 진짜 공시를 딱 보고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딱 이 메시지죠. 그래,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 찍상아, 너 너무 수고한다. 네, 사람들 달래고 얼레고 토닥여주고 또 이상한 분 한 분씩 오셔가지고 쓸데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욕하고 너 너무 수고한다. 이제 내가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저는 이 공시를 보고 느꼈습니다. 찍상아, 이제 내가 해줄게. 너 분석하지 마. 너 힘들게 사람들 토닥여줄 필요도 다독여줄 필요도 상처를 보스다듬어 주지 않아도 돼 라는 내용이었죠. 이걸로 끝. 자, HLB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위, 세계 최대 1위 블랙록 펀드와 2위 2위 뱅가드 그룹이, 이건 더 대단해요. 장내 매수예요. 장내 매수 통해 2대 3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랙록은 HLB 주식 110만 주 이상을 보유하며 지분율 2.8%대로 2대 주주에 올랐다. 이거 합산한 거네요. 그 다음에 뱅가드 그룹은
세계 2위 자산운용 뱅가드 그룹은 96만 주, 약 2.45%의 지분율로 3대 주주에 올랐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내가 정말 이거를 지금 오늘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전고점을 돌파할까요? 5일선을 돌파할까요? 저는 보통 그러죠. 저는 그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런데 큰 그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오늘 내일 당장 5일선 돌파가 이게 지금 급격히 내려가던 5일선이 기울기가 급격히 내려가던 5일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내일 5일선을 돌파를 하면 기울기가 옆으로 눕고 등등등 이게 전고점을 가네 등등등 저는 분석을 오늘 또 해드리겠죠. 근데 큰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2배 갈까 4배 갈까 5배 갈까 10배 갈까 이 문제이지, 지금 이게 5일선을 돌파하네, 물론 그거 중요해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요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보통 이제 유료 전문가라고 하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런 분도 계시죠. 저도 이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딱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 들리십니까? 이 소리? 자 이게 뭐죠? 오늘 공시가 나왔죠? 이 지금 종이 소리가 이게 경영전략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보통 이러거든요. 이 정도 뉴스가 나오면 저는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와, 저 종이 소리는 그냥 종이 소리가 아니야. 역시 회장실에서 나온 종이 소리는 틀려. 막 이러시죠. 근데 제 종이는 A4 용지보다 더 싼 정말 화장지급의 종이라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제가 액션을 취한 이유는 정말 대단한 뉴스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물론 이게 장기적이겠지만 이 오늘 5일선 돌파하는 문제 그것보다는 큰 그림에서 이게 2배 갈지 4배 갈지 5배 갈지 문제지, 이게 오늘 5일선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야 너 너무 허황되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읽어드렸으니까 한번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야 너 또 셀트리온. 그래요, 셀트리온 그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도 셀트리온이랑 비교가 가능해요. 대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셀트리온이 가능한데, 셀트리온이 올라갔던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걔는 복제약이고 얘는 신약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셀트리온 야 너 테마섹이랑 지금 얘랑 비교가 돼? 안 되죠. 테마섹은 세계 11위고 얘네 지금 1, 2위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장내 매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산운용사가 보통은 제약회사가 돈 필요하니까 저희 이런 약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성도 좋고 참 정말 좋은 약인데 어떻게 투자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그것도 그냥 자산운용사도 아닌 세계 1, 2, 세계 2위가 와서 야 우리 내가 너네 회사 내가 주식 사줄게 줘봐 그러면서 3자 배정을 받겠죠. 어떻게 장내 매수를 해요? 이거 대단한 뉴스예요 진짜. 너무 부풀려 드려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정말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약간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또 셀트리온 한다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셀트리온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HLB는 신약, 얘는 복제약. 어쨌든 테마섹은 세계 1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세계 1위, 뱅가드 세계 2위. 대신 테마섹은 이 당시 때 2번 걸쳐서 지분을 매수를 했는데 얘네는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당시 때 14.24%를 갖고 있었어요. 셀트리온 지분 14%, 약 15% 정도를 갖고 있었고, 지금 얘네 지금 HLB는 블랙록이랑 뱅가드가 가진 주식을 합쳐 보니까 약 5%가 살짝 넘네요. 5.25% 정도 되네요. 지분율이.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마섹 많이 아실 거예요. 테마섹 싱가포르 정부 국영 투자자문 회사고요. 얘네 보니까 2010년 5월 달에 3자 배정으로 들어왔어요. 3자 배정으로 이만큼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3년에 3년 지나서 2013년에 장외 매수를 했어요. 장내 매수는 없네요. 어쨌든 원래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무증도 받은 거고 주식 배당도 받은 거고, 그래서 2010년 5월이랑 2013년 6월이랑 장외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2010년 3월이었나? 2010년 5월이었죠? 2010년 5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달 요 당시 때 주가 모습이겠네요. 2010년 5월 요 당시 때 주가 모습. 자, 줄을 한번 꺼 볼게요. 이렇게 약 2만 원대 들어왔네요. 근데 그 3자 배정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15,000원에 들어왔을 걸요. 한번 볼게요. 테마색은 2010년 5월 3일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셀트리온에 약 2천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리고 또 2013년에 1,500억 정도로 추가로 투자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보니까 주가가 2만원대 였습니다. 2만원대였다가 10년 뒤 보죠. 뭐 이거 이런 큰 파동도 한번 있었고, 이런 큰 파동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약 1년이 안 됐나요? 2010년 5월부터 2011년 초까지 해서 한 6개월 좀 넘은 시간 보니까 약 2배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보자. 자, 여기도 한번 줄 한번 꺼보고, 그래야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2011년 후반부 때 약 5만원까지 갔네요. 5만원 정도까지 갔어요. 가고, 뭐 한 번에 요런 위기는 있었네요. 한 번에. 2013년대. 그래서 2014년대 다시 들어왔죠? 테마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자, 2015년도 때 신고가 일단 8만원 한번 찍었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24,000원이네요. 24,000원. 얘네들 24,000원. 24,000원인데 일단 여기 86,000원까지 한번 찍었어요. 2013년에 들어와서 2년 사이에 약 3.5배라고 할게요. 제가 수학이 약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어쨌든 뭐 또 한 번의 굴곡이 있었다만 1년이 또 지나서 10만원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아시는 큰 파동이 나왔죠. 36만원까지 갔네요. 2013년 약 10년이라고 할게요. 9년 정도. 평균 단가 2만원, 뭐 최고가 38만원.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테마색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골자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위, 2위가 3자 배정도 아니고 장내 매수를 했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실시간 방송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뭐 어떤 분들은 못 먹어도 4배, 어떤 분들은 3배, 뭐 시총 몇 조, 항서제약이 이 정도 시총이니까, LB가 지금 이 정도 시총이니까 그래 우리 합리적으로 딱 10배 많이 나왔을 거예요. 8배, 난 1년 안에 몇 배, 난 10년 안에 몇 배,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HLB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종목이잖아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FDA와 사전 협의 끝났고 아직 그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주식에 의하면 주가로만 한정을 짓자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왔죠. 합작회사로 보면 네오파마가 적극적으로 구매했죠. 이미 아스코 에스모에서 최고상을 수상을 했었죠. 이제서야 NDA 정식 절차 직전인 사전 협의를 끝났죠.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NDA 정식 절차에 들어가죠. 어쨌든 모든 작업이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잔파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호재 중에 호재,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뉴스 중에 물론 좋은 뉴스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이 돼야죠. 약에 의심이 없었어야죠. 그거는 이미 아스코 에스모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 주가 시장에서 확실히 해준 거는 세계 1위,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가 오늘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약에 대한 믿음은 아스코 에스모에서 해줬다면 주가 시장에 대해서 믿음은 오늘 블랙록이랑 뱅가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뭐 얘네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까도 차트를 보셨지만, 셀트리온 차트를 보셨지만, 뭐 저는 너무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불가능하다. 테마색은 세계 11위 운용사고 그 당시 때 셀트리온 지분을 약 15% 정도 갖고 있었고, HLB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위, 2위가 투자를 하고 있고 게다가 장내 매수를 하고 있고 대신 지분율은 약 5%가 조금 넘죠. 요 차이가 있는데
뭐 큰 흐름에서 보면 정말 호재 중에 호재인데요. 좀 전에 셀트리온도 보셨지만 무조건 우상향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굴곡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굴곡은 이때 큰 흐름에서 본다면 리버세라님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얘도 좀 많이 기대가 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뭐 종이도 약간 흔들어 드렸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자고 한 거니까 야 너 진짜 10배가? 야 너 진짜 20배가? 너 진짜 5배가? 그건 이제 지나가고 나봐서야 아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이런 기대감이라도 품으면 좋잖아요. 사실 어저께 떨어질 때 죽는다 했었잖아요. 그죠? 뭐 이거 7만원 가면 어떻게 5만원 가면 어떻게 막 그랬었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은 반등도 나오고 좋은 뉴스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야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임무를 해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석하기 싫은데요? 이 뉴스를 보니까 어찌됐든 해드릴게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틀 전에 이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상방향도 열려있고 하방향도 열려있고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옆으로 기면은 곧장 조정이 될 것 같고 상방향이 가면 1차 상승이 더 길어질 것 같고 하방향으로 가면은 그 밑이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아마 되돌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큰 음봉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보통 주식시장에 상승파가 있고 하락파가 있다 그랬어요. 주식 수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접근 방법이 야 올라간 주식 계속하자. 올라가는 주식이 수익이 더 많이 난다. 그게 이제 상승파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2차 파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락파는 뭐냐면 많이 올랐던 주식 떨어져라.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바닥치고 올라갈 때 이게 더 많이 올라간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소위 이제 하락파인데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큰 두 개의 부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하락할 때 어디가 바닥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닥은 지나고 나보면 아는데 정확한 시그널은 없어요. 그래서 되돌림이 나올 때 뭐 1차 지지를 맞고 올라가느니 2차 지지를 맞고 올라가느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나고 나서 아는 건데요. 크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것들은 되돌림 현상이 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근데 경험상 피보나치 되돌림은 쫙 펴보면요. 라인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지나고 나봐서야 아는 거예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나마 신뢰도가 좀 좋은 게 일목균형표거든요. 일목균형표상 기준선 맞고 그러니까 음봉만 나와야 돼요. 대신 음봉만 나오다가 이렇게 기준선 맞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딱 HLB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디까지 올리냐 라는 게 이제부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목균형표 맞고 올라가는 것들은 양봉 나올 때까지 계속 봐요. 이게 내일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도 이렇게 샛별로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양봉이면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얘는 분석이 그래요. 이렇게 2차 파동 나올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급락을 했다 되돌림 되는 것들은 특히나 일목표 맞고 올라가는 것들은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유일한 패턴이 양봉 나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자. 그래서 이게 뭐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요. 전고점 살짝 못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샛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신 내일 샛별이가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샛별이 나오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의 매수세가 상당히 세잖아요. 오늘 거래량 일단 보세요. 되게 세죠. 그래서 내일도 조심스럽게 양봉 정도로 보여져요. 일단 지금 전략은 뭐 나는 전고점은 팔겠다. 지금 전략은 얘 양봉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특히 여기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성향과 그러니까 각 투자자분들이 뭐 제가 지금 단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각 내가 처해 있는 투자금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진짜 좀 약간 억울한데 전 상한가 간 날부터 제가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상한가 간 날부터 그 다음날 어느 정도 꼭지를 예상을 했잖아요. 물론 20만원에서 18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정을 살짝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림쟁이가 뭐라러 어쨌든 뭐 이렇게 되니까 또 어제 보니까 글 보니까 왜 전문가들은 꼭 상승해서 조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고 전문가 맞냐고 유튜버 와서 그냥 유튜브만 하면 그냥이냐고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살짝 저는 상처를 받죠. 쿠쿠다스인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너무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 기술적 분석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보자. 셀트리온 차트 한번 또 그 지긋지긋한 셀트리온 차트를 또 갖고 오면서 테마색이랑 블랙록이랑 뱅가드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투자 성량, 그다음 내 투자금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뭐 고점 돌파하냐 못하냐, 이거는 특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오시면 여러분의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조정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단타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야, 너 또 단타 유도하는 거야? 예, 그거 아니고, 사람이 너무 소심해지네요. 야, 너 좀 전에는 야, 이게 지금 차트 분석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2배 가니 4배 가니 5배 가니 10배 가니 이 문제인데 지금 너 끽 5% 오르고 단타라고? 그게 아니라 각 투자자들마다 투자 성향이 틀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되었던 지금 당장은 양봉이 나오면 보실 수 있고요. 내일 만약에 샛별이가 나오나 그러면 제가 내일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얘가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모습 보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얘는 갈 수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변수가 많아요. 샛별이 갈 수도 있고 장대 양봉이 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못 드리고 그냥 양봉은 갖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생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좀 약간 중요한 흐름이 나왔죠. 그동안 L생이 대장이었다면 오늘은 LB가 다시 대장으로 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도 LB 모습을 따라가려면, 얘가 만약에 되돌림 현상이 나오려 했으면 사실 얘도 25,000원까지 떨어져야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건데, LB가 먼저 치고 올라가서 얘도 이렇게 따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 부근에서 좀 약간 기간 조정의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거는 L생은 이제 LB를 따라갈 것 같아요. LB가 만약에 올린다면 L생도 내일 LB가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L생도 따라서 이 정도까지 장악형이 나올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L생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반적인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LB, L생은 같이 등기기 때문에, 게다가 LB가 대장으로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는 LB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초반에 약간 큰 꿈도 드렸어요. HLB 큰 꿈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갈 길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큰 꿈도 드렸고, 후반부에는 또 되게 사람이 소심하게, 자 이거 근데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최종 결정, 최종적인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전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영상이 보통 보면 요즘은 이제 한 1.5만 회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반격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이제 힘내시고 더 좋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